우리끼리는. 자, 오늘은 462강이고요. 교재로는 174쪽, 그리고 원본책으로는 169쪽입니다. 자, 그냥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냥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강령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강령은 이제 정자가 쓴 게 있고 주자가 쓴 게 있는데, 지금 주자가 쓴 강령, 즉 강령은 주역을 보는 핵심 엑기스다,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보면요, 역이라고 하는 거는 다만 복서, 점을 치기 거를 위해서, 점을 치는 거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잠깐 이게 누구 점을 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자 입장이니까, 주자는 철자에 주역은 원래 점 치는 도구였는데 도중에 너무 의리역으로 넘어갔다는 거지. 다 의리만 따지고 뭐하고 뭐 해서 본래의 근본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을 원시 유학을 하다가 다른 유학하니까 원시 유학으로 되돌아가자, 뭐 이런 식. 아니면 뭐 유럽으로 말하는 르네상스, 옛날에 그걸로 돌아가자, 뭐 이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나, 주례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예를 적은 책, 예법을 적은 책인데요. 주나라의 이제 관제나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주나라의 어떤 주례라고 하는 책에 분명하게 밝혔다. 뭘 밝혔어? 태복이 장 3장, 3역. 태복이라는 사람들이, 태복이나 직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 기상청 직원, 뭐 아니면은 역법을 기록하는 직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벼슬 이름입니다. 태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복의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장 3역, 세 가지 역을 관장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지. 이렇게 써 있으니, 그럼 요 3역이라는 게 뭐냐? 3역이 도대체가 세 가지 역이 연산역과 귀장역과 주역이다. 그러니까 역이 세 개에 있다는 거야. 연산역, 귀장역, 주역. 근데 연산역하고 귀장역은 지금 다 몰라. 내용도 모르고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이름만 익히고 잘 모르는 거지. 추정할 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연산역은 한나라 때 역이고, 귀장은 은나라 때 역이고, 주역은 주나라 역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연산역은 복희도다. 그러니까 그, 더 예전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건 이따 이제 평만주에 좀 나오니까 그걸 좀 잠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다른 시각도 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역을 연산역, 귀장역, 주역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한다. 고인이, 옛날 사람들이 복서지관은 뭐야? 점을 치는 관료라는 얘기죠. 점을 치는 관직에 있어서 입지, 그거를 세운 것이, 그러니까 점을 치는 벼슬을 임명한 것이 무릇 수인 여러 명이더라. 한 명이 중요하니까 여러 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면 한두 명 했을 텐데 여러 명 한 이유가 점을 치는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것도 증거다. 이렇게 본 거죠.
진나라는 거고미원, 옛날로 떨어진 게, 예전에 떨어진 게 멀지 않다. 이 얘기는요, 송나라 때 기준으로 봐서는 진나라는 한 몇 년 전, 한 1000년 전 되나? 은나라는 2000년 전이고 뭐 이렇게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나라가 그래도 송나라 때하고는 가깝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그 연대가 더 가깝기 때문에 주역도 또한 복서 점을 치는 것으로서 하야만 점을 치는 것이다라고 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 때 주역도 또한 점을 치는 것이다라고 하여서 득불분 그 분석행위라고 하죠. 옛날에 진시황이 다 불태웠대 책들을. 지식인들이 뭐 삐딱한 소리 하고 하니까. 근데 주역은 점을 치는 도구니까 분석행위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득불분 분석행위에 얻지 않았다 얘기는 분석행위에 누락됐다. 그러니까 불이 안 태워졌다. 이걸로 봐도 주역이 점을 치는 도구인 게 분명하다. 이제 증거를 대는 겁니다. 이제 주자가 자기 딴으로 이제 주역이 점 치는 도구라고 했으니까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증거를 대죠? 주나라 때 이런 관직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관직에서 여러 명을 임명했다. 점 치는 책 분명해. 진나라 때도 분석에 의해서 살아남았다. 점 치는 책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송나라 때 사람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게 제주제자 나오지. 이거 겨우제자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이게 제지랄 때 이 제자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부사격으로 겨우 이던데 겨우제자. 보통은 명사로 쓸 때는 재능, 재질 이런 뜻이고요. 그 부사로 쓰면은 겨우란다. 요즘 사람들은 겨우 갠신이 역은 그 복서지서 점을 치는 책이라고 설명을 조금이라도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겨우 조금이라도 여기 복서 점을 치는 책이다라고 겨우 조금이라도 설명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이라고 하면은 곧 그거는 용무 그 욕된 것이 누적된 역에 오히려 역을 모욕하는 거다. 그 주역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주역은 의리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점신책에 그는 이렇게 천박스럽게라고 욕을 얻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이 주역을 누적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욕되게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렇게 하고 오히려 비판을 당한다는 얘기 이렇게 하고 부자 이제 공자죠. 공자의 설명이 공자가 허다한 도리를 많은 도리를 설명하는 거를 보고 다시 공자가 허다는 많다는 얘기나 많은 도리를 설명하는 거를 보고 곧 곧 역은 역은 다만 도리만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삼았다라고 했으니 공자님이 도리를 설명하셨으니까 주역은 무조건 다 도리만 설명한 거다라고 하니 잠옷 이거는 길, 흉, 회, 린 길은 길과 흉은 많이 알죠. 길하고 좋고 회는 후회되고 인색한 겁니다. 우리 후회한다 그러죠. 이게 뒤에 회하는 게 후회입니다. 뉘우칠 예자 그리고 리는 인색한 거. 길, 흉, 회, 린에 있어서 모두 다 이치만 있어서 그 이치가 있어서 그 교인
사람을 가르치는 뜻이, 그 뜻이 부불제, 잊지 않은 바가 없다고, 잊지 않음을 불지, 알지를 못한다. 다시, 요 수불지가 여기까지 다 걸리는 겁니다. 자, 다시요. 그 길, 흉, 회, 린을 말한 거에 있어서 모두 다 이치가 있어서 사람을 가르치는 뜻이 있지 않으면 모든 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길, 흉, 회, 린 자체가 이미 교훈적이라는 거는 거죠. 사람이 누가 더 길하다 하는데 안 하겠어? 흉하다 하는데 하겠어? 안 하지. 그거 자체가 벌써 도리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역 자체가 이미 길, 흉, 거기에 이미 도리가 녹아져 있는 거지. 별도로 또 도리를 강조했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금액, 보통 이럴 때 말미암을 잇자는 접속사지. 앞뒤를 이어주는 말인데 이럴 때는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 접속사 이럴 때는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어려워요, 이게. 이제 지금 그 난 이외시 이외 때를 알기, 이 때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사실은 그 주역을 말합니다. 예. 그 때를 이해하기 어려운 바는, 주역을 이해하기 어려운 바는 대개 어, 연망료나 복서지법, 복서지법, 점을 치는 방법이 연줄돼서 아는 방법이 사라졌는 데서 나타난 것이네. 그러니까 점을 치는 방법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역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니, 예를 들으면은 주례라고 아까 책이 있다고 그랬죠. 주례라고 하는 책에 태복이라고 하는 관료가 삼역의 방법, 그러니까 귀장력, 연산력, 귀장력, 주역, 그 세 가지 역을 다루는 그 법을 다룬다라고 하였으니 연상력과 귀장력과 주역이 곧 어, 주역을 이해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었단 말이야. 각각 시스템이 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산력이나 귀장력이나 주역이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는데 그걸 합쳐서 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잘 모르는 거지, 우리는. 이렇다고 하니까. 이제 자, 요 어법이 똑같죠. 이 금에 여기에 여기 똑같이. 이제 곧 다만 지금 어떻게 돼? 상하경 양편. 주역이 64개인데 크게 상경과 하경으로 나눠지거든. 그거 말합니다. 상경과 하경 두 개의 편에 다만 있어서 모두 다 불견 허다 법률. 허다 매우 많은 법을 보지 못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데 어려운 바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곧 요때의 도자는요 동사입니다. 말할 도자. 보통 우리 도리할 때는 명사잖아. 이럴 때는 동사입니다. 말할 도자. 그 성인이 이치만을 말했지만 그 중에 이치만을 말했지만 그 중에 인하여서 이치 그 속에 사실은 뭐가 있어? 복서, 점을 치는 설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저 설명, 저설 이후에 저, 음, 저 설명한 후에 설종나 복서 상례 주마 복서 점을 치는 것이 따라서 오는 거를 복서하는 거를 쫓아서 종나 하면 뭐를 쫓다 점 치는 거를 쫓다 하는 겁니다. 점 치는 거를
쏘사서 줌마 어떻게, 이거 수거입니다. 이거 어류체 특징인데, 주마 뭐 무엇을 어떻게 이런 얘기,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자, 다시 요즘 사람들은 그 곧 말하기를, 도는 말할 도자라 그랬어요. 성인이 이치를 말했지만 그 속에, 이치 속에 사실은 점을 치는 설명이 있다. 근데 이걸 빼먹고 못 본다는 거죠. 이제 주제의 시각입니다. 이런 것이라 하니 저 설명이 저게서 이치를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점을 치는 것을 따라서 말할 수 있겠느냐. 점을 쳐서 이치를 말해야지. 이치를 말한 다음에 점을 말하면 누가 듣겠냐고. 그건 아니란 얘기죠. 여기 좀 해석이 좀 어렵죠. 어류체라. 또 비비 꽈가지고서. 자, 일단 여기까지 중에 뭐 궁금하신 거나 의문 나는 거나 뭐 기타 등등. 어이구, 우리 이용규 교수님 머리 쥐나겠어, 이거. 갑자기 이거 어려운 거 해서. 쥐 안 났어? 소리 안 들려? 소리. 네. 많이 안 받아들이니까 쥐는 안 납니다. 잘 모르니까. 이게 한문 공부한 사람들도 이런 거는 어려워. 힘들어. 더군다나 어류체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 이거는. 일반 한문 문장투하고 달라서 더 힘들어. 네. 네. 일반 해석하고는 확 달라. 우리 문장이 권사님 어렵네. 한 말씀 하시죠. 권사님. 문장이 어렵네. 근데 여기에 저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괜찮아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저한테는 어디서 하우링이 잡음이 돼가지고. 들리나 봐. 약간 하우링이 있긴 해요. 어디서 들리는 거지? 자, 내가 말할 때 들려? 잘 잘 들리는데. 들려요. 네. 그럼 웅규가 말해봐. 네네. 제가 말하는 것도 하우링이 돼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오법이 말해봐. 권사님. 하우링이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왜 그렇지? 같이 이야기할 때 그런가 보네. 근데 여기가 지금 강령이 그 편저자가 굉장히 고심 있게 했는 게, 근데 제가 하나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저는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주자 선생님의 말에 이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연상력 있고 기장력이 있었는데, 주역까지 하면 3역이 있었는데, 이제 주역만 남아 있고 연상력하고 기장력은 없다. 뭐 당연히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역사적인 문화나 문헌이라는 게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뭐 그리스로 치면은, 로마로 치면은 폼페이오처럼 완전히 뭐 갑자기 하산재에 묻혀가지고 없어졌다면은 뭐 어떤 문명의 소멸이 있죠. 완전한 단절. 근데 그것도 결국 최근에 어떤 그 발굴을 통해 가지고 폼페이인가요? 최후 그 있잖아요. 하산네. 그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는데, 기장력과 연상력이라는 것도 분명히 여기도 이야기해. 태복관들이 관장을 했고 주나라까지도 관장을 했단 말이에요. 관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때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진 건 저는 아니고, 연상력과 기장력의 어떤 그런 논리 체계나 구성들이 주역에 통합돼 들어간 거죠. 과거의 것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주역이라는 쪽으로 주나라의 역으로 통합돼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명사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싹 사라져 버리고 주역이 있었다. 그러면 주역은 어디서부터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근거 없이
갑자기 주나라 딸이 뜬금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출토 문헌이나 그 은나라 각골문에도 보면은 계속 점을 쳤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 각골문 같은 게 대부분 점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점친 이야기라는 건 결국은 기장력이나 연상력으로 이렇게 쭉 맥락을 유지해 오다가 주나라 때는 주역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것들이 총합되어 들어간 것이지 그 두 개가 바람관계 사라지고 주역만 남았다. 이거는 조금만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면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말인데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이후의 모든 그 문헌에는 보면 기장께 연상하면 바람관계 사라져 버리고 주역만 있다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근거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주사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어떤 인문학적인 상상력에서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고고학 문헌이 있는 것들에 대한 더 발전된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연상력과 기장력이 근거가 돼가지고 그것들의 어떤 내용들이 주역이라는 것으로 또 통합돼가지고 주나라 때는 주역이라는 이름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주사의 이 시각은 우리가 한 번 더 평가해보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주사 이 오는 것 때문에 계속 연상력과 기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합리성이 없다. 분명히 주사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나라 때까지만 해도 삼력을 관장에다 태복관이 있었다. 그럼 그 태복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게 만약에 전혀 다른 논리책이었다면 어디든가 적어놨겠죠. 근데 그 삼력이 자연스레 통합되어 버리니까 굳이 기장력과 연상력은 주역이라고 하는 더 발전된 행태 속에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흡수 소멸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 주역이라는 것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만들었느냐, 뭐 포키가 만들었다, 뭐라고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연상력 기장 누가 만들었냐? 라고 하면은 봐야 안 맞잖아요, 그죠? 연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의를 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 주자 선생님이 그 규장력 연산력 나온 게 여기밖에 근거가 없는 겁니까? 아, 곳곳에 연산력 규장 얘기는 나오고요. 연산력 규장력에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와. 그런데 그게 전편이 없는 거야. 완질된 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주역에 자연스럽게 용해돼 버리니까 그 파편들이 지금도 그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면은 여러 가지 파편들이 그 파편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영어로 제가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성사에서 그걸 파편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파편들이 현재 성서를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성서라는 것이 어떠한 단일한 어떤 누구의 저자 또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래됐던 이야기들의 어떤 총합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은 성서 양식학을 하는 데서는 뭐 정설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정작 왜 우리는 이 주역이 동양학의 최고의 어떤 학문 또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 동양학은 냉정한 그런 게 떨어지는 거죠. 철학이란 냉정하게 보면서 의문시하는 거, 의문시하면서 성경이 더 많은 풍부한 내용을 담아 나가면서 발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누군가가 과거에 누구나 주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막 영상 주사가
없어져 버리고 주역만 있는 것,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시네요. 근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예. 당연시하고 어우,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전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좀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그 평만주 내용인데 주역의 본질은 여기 이제 해석을 잠깐 네. 넘어갑시다. 요걸 읽고 한번 해줄래? 한번 네, 읽어봐. 주역의 본질은 점을 치기 위한 책이다. 공자에 의해 의리와 명분으로 주역을 중시하였지만 근본인 복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례에 기록되기를 점을 치는 관리인 태복이 하나의 연산력, 문나라의 귀장력, 주나라의 주역을 관장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이게 주례 경해인가요? 줄의 구를 해석한다. 줄의 주례 구. 구에 외에 의하면 연산역은 복희가 만든 역으로 선천계이다. 혹은 말하기를 하나라의 역으로 간계를 시작으로 삼았으며 간계는 산이 된다. 자, 잠깐만. 이제 복희의 역, 선천도의 역. 그러니까 우리 복희도라 하잖아. 잠깐만. 내가 화면이 사라져 버렸네. 잠깐만. 보시오. 내 소리는 들려요? 네, 소리가 하는데 지장 없어요. 예. 그 연산역은 복희도의 선천도, 복희팔계도의 기준으로 써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라 때에서 간계를 시작했다. 요게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간계를 시작을 했다. 요게.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1년은 12달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계년도의 기준이에요. 회계년도 기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학기 시작은 3월로 기준을 하다. 그지? 3월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리고 보통 관공서는 1월부터 시작을 하잖아. 또 어디서는 10월이나 11월로 기준할 수도 있어. 우리 옛날 국사 시간 뭐 동맹, 부여 이러다 보면 1년 시작이 12월이다, 뭐 10월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 기준을 잡는 거야. 그래도 이때는 기준을 간께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잡았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규장내 일단 읽어볼까요? 예, 그 다음. 귀장역은 황제가 만든 역이다. 혹은 말하기를 상나라의 역으로 곤계를 시작으로 삼았으며 역은 또 곤계는 곤께로 저장함이 된다. 삼았어요. 예, 이 얘기 해석해서, 예, 미안. 곤계는 저장함이 된다. 어, 주역은 문왕이 만든 역으로 후천계이다. 라고 하여 함역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요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연산력은 간께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기준이 좀 있고요. 규장력은 곤께부터 시작된대요. 이제 요런 어떤 차이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역은 당연히 건께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요거는 잠깐 짚고 넘어갔고, 그래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읽어봤고요. 그리고 요건 잠깐 봐야 됩니다. 여기. 예전에는 역이 점을 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공자에 의해 의리와 명분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공자의 주장에 학자들이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역이 점을 치는 책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공격을 하면서 역은 오로지 점과 상관없이 인간의 도리만을 중시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으로 균형감이 떨어진다. 주역에서 점을 쳐서 길흉과 회린이 나오면 이를 보고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 곧 주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주장은 강조하였다. 길은 무조건 좋고 흉은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로 보면 주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점을 쳐서 길이 나오면 그에 따른 현명한 대처 방법이 있고 흉이 나오면 그에 따른 현명한 대처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주역의 본질이라고 본 것이다. 즉
이치가 없는 곳은 없으므로 점을 쳐서 나온 길리움과 회린을 잘 보고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게 뭐지? 이게 뭐 재는 이것도 제자야. 재와 청에서 내어로 겨우 또는 단지를 해석한다. 예. 같은 뜻이야. 이렇게 써. 네, 예, 예, 예. 옛날에 그 통에서 썼거든. 음, 그 예를 든다면은 이게 이제 길흉에 있어서 잠깐만 그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개인적인 출세를 한다,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의 길과 내가 나라에 충성을 하고 하는 것과의 길과 일치하면 좋지만 일치 안 하는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다. 나라를 광복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좋지만 집안에서는 집안은 풍지박산되는 거잖아. 그러면 점을 쳤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개인 기준으로 따지면 흉하게 나올 것이고, 왜냐하면 집안이 풍지박산됐을 거니까. 근데 후대에 10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나라 광복한 이후에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는 길이 되겠지.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길이라고 무조건 좋거나 흉이라고 무조건 나쁜 뜻이 아니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고, 흉이 길이 되고 길과 흉이 바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봐야 주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 괴사나 효사에 나온 걸로만 본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것도 흉이니까 무조건 흉하다. 길이가 무조건 좋다라는 뜻이 아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그 길하다, 흉하다 참 애매한 거지, 그지? 어떤 기준을 보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자도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그 강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본 거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예, 한 말씀하시죠. 말씀 첨언을 하면, 네. 뭐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여기서 주자 선생의 어떤 학문하는 태도를 우리가 한번 또 엿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공자가 그 의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의 사람들은 주역은 의리를 이야기하지 복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도외시했다 그래야 되나, 조금 뭐 금기시했다라는 것을 비판한 거거든요. 주역이라는 것은 물론 의리적 부분도 있지만 점서라는 고유한 어떤 본연의 기능도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공자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 공자의 말이 공자의 어떤 해석이 여기의 해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가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게, 공자가 설사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공자는 도리로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볼 때는 복서는 복서이다. 복서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분명히 알고 가자라는 거를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유가의 어떤 가장 종조인 공자의 어떤 해석이 주역에서 그것 또한 하나의 부분이고, 복서라는 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후대 유가들이 공자를 성윤하면서 그의 어떤 학설을 무작정 추종하고 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역전이 이제 공자가 썼다라는 전제하에서 주자는 본 건데, 주자는 봤을 때 공자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복서라고 하는 주역의 본래적인 것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한 르네상스적인 거죠. 너무 의리역적으로 보고 있는 게 복서로 다시 부활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후대 유가들은 공자나 어떤 앞선 사람의 성인들의 이야기들을 추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주자는 공자의 말씀이라도 한번 다시 꼬집어보고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학문한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추종하는 것은 주자나 공자의 어떤 생각을 박자시키는 거다.
저는 이런 배분에서 봐서 주자는 굉장히 핵심가다. 기존의 어떤 학설도 자기 마음대로 고정해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학문하는 태도, 그리고 항상 사유하는 거죠. 기존의 학설을. 그래서 누구가 이야기하죠? 무시한 거는 괜찮다. 학문하는 사람 무시하 모르니까. 그러나 무사,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 오, 무사. 오, 우리도 공부하는 무사를 무시, 내가 보지 못한 거는 괜찮다는 거 못 봤으니 그러나 보았는데 생각하지 않는 거. 지금 우리 이걸도 주자의 이야기니까 하고 지나가는 그것도 역시 또한 주자의 본정신을 모르는 거죠. 또 부자 말도 한번 우리가 시대에 뭐 깨씹어 보고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보고 주자 그분 미치 못 봤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하는 무사하는 생각. 무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생각이 없는 거지 않아요. 생각이 있는 그런 공부를 우리는 해야 이 주요가 분명히 시대의 어떤 징표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지 않아요. 아주 저는 주자의 이 말씀이 감히 공야 마을이 복서라는 걸 잊었다. 놓쳤다. 과연 조선의 유가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런 걸 우리 항상 생각합니다. 예. 거꾸로 말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공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의리를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점이라고 하는 거는 점서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의리를 말했을 거야. 그런데 후대 학자들이 의리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한쪽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주자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공자의 원래 뜻은 이랬을 텐데 너무 치우치면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양쪽을 다 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더 이 주역이 점서라는 걸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본래대로 돌아가자. 균형을 잡자. 이렇게 보는 예, 봐야 될 것 같아.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공자는 양쪽을 뭐 다 봤는데 후대 사람들이 한쪽만 본 것이 이제 주자가 그 부분을 이제 통렬하게 비판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그 한 공자 이후에 그진 1000년 이상의 역사, 한 400~500년의 의리역으로만 보았던 그게 대신대 소위 말하는 감히 거기다가 대놨고 복서야. 자기 육아 쪽 입장하고 전혀 다른 그거는 대단한 용기고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런 거는 맞지. 예. 우리도 항상 그런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조선의 유학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그마 앞에서 말했으니까 따라가면 그마 사멸하는 학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게 점점 더 멋있는 말을 하지? 그냥 이전에 제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 그래서 주자는 핵심가다. 그리고 요 마지막 문장이 좀, 요 문장이 어려워서, 아까 했던 거, 요거 평만 좀 잠깐 읽어야 돼요. 마지막 문장. 읽어봐 주실래? 공제. 공자의 의리역을 강조하는 사람은 성인이 말한 이치에 이미 복소에 대한 설명이 내포되어 있다고 강변하나 이치를 설명한 뒤에 어떻게 복소에 따라 이치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앞뒤나 선우가 바뀐 셈이다. 점을 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치를 설명하면 모를까? 이미 이치를 설명하고 그 속에 이미 점에 대한 설명이 내포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자는 지적하고 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처음에 나온 주역은 단지 점치는 용도였을 뿐이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점차 의미부여를 하고 공자가 의리를 강조함에 따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점치는 방법과 용도가 주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주자는 주역이 점서라고 강조하는 것이 처음 주역을 만들 당시로 되돌아가 그 정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곧 주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지만
이제 주자의 입장에서는 왜 점사라고 강조했을까? 그 초기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뭐 이런 어떤 내지 않으면은 이런 걸 더 강조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서 자, 좋은 말씀하시는 게 주역을 만들고 당시로 되돌아가서 이게 르네상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르네상스. 그래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세의 어떤 교부 철학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어떤 신학적으로 해석되던 시절에 그 1500년대, 1400년대 이제 이런 르네상스는 결국 그리스 문명을 다시 모델해서 다시 새로운 어떤 인문학이 싹 떴던 건데 이걸 지금 원장님은 그런 의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게 당시로 되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이 주자 시대가 1100년대 정자 같으면 10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유럽보다도 먼저 유학의 동양학의 인문학의 르네상스죠. 사실은 그 사이 여러 가지 많았다가 공자로 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하면 원시 육아로 되돌아가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에는 1400~1500년도에 르네상스가 있었다면 중국 우리 동아시아에는 1100년대에 어떤 르네상스가 한번 있었다는 관점으로 새롭게 한번 이런 쪽에 인문학사를 쓰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 되돌아가자. 르네상스 되돌아가자. 너가 그거잖아. 리가. 그렇죠. 리가 뒤로 가자. 빠꾸 리턴. 저는 그렇게 좀 봐지네요. 왜냐하면 한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불교나 이런 것에서 좀 한계점을 다시 극복하고 말 그대로 인문학이거든. 사람 중심의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라고 그러지. 또 뭐 인본주의하고 인문주의하고 이거하고 또 도어는 또 되게 까시는데 뭐 인본주의 왜냐면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담입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중세에 신본주의가 있었으니까 신본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이제 르네상스가 그게 이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아시아에는 신본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인본주의라는 거죠. 공자와 세상도 그렇고 사실 신본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동양학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문학이라는 말은 어쩔 수 맞을 수는 있으나 왜냐 신본학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가 인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서양에서 구분하는 식으로는 안 맞다. 뭐 그런 이야기는 뭐 좋게 나가지고 신본주의는 없었으니까 물론 뭐 어느 나라 때는 뭐 신위주 상제 사상이 있었지만 주나라에서부터 확실하게 인간이 어떤 역사를 개척하고 자연을 개척한다 인간 중심적 사고가 이미 동아시아에서는 그 주나라부터 있었기 때문에 신본이라 그게 좀 뭐하고 그런 단어가 적절치 않은 거죠. 유럽에서는 그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도 동아시아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참 서양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인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또 예, 그냥 진도 나갑시다. 자, 이제 또 다음 문장입니다. 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다만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복서 점을 쳐서 사람의 점을 쳐서 이결 의혹된 거 의심되고 혹 이럴까 저럴까 이런 의혹되는 거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네. A냐 B냐 할까 말까 집을 지을까 말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런 거 그거를 의혹되는 거야. 혹시 그런 거를 결정하게 하는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네.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니
만약 여기 이들 약하면 만약 영어로 말하면 if입니다. 만약 도리가 내가 할 도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 그럼 당연한 거야. 뭐 이런 거면은 그 본래 곧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도리상 당연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또 도리상 불당히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다시 불가절 스스로 불가족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니 이럴 때는 어떻게 다시 점을 치겠냐. 그러니까 점 칠 필요가 없는 거지. 너무나 확고한 거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할까 말까 이거를 점을 치는 건 말이 돼? 당연히 효도해야 되는 거지.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이다. 그런데 곧 일양 한 가지 양태의 일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있는데 혹 길할 수도 있고 혹 흉할 수도 있어. 내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전진밖에 못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길한지 흉한지 모르는 거야. 뭐 이런 거. 또 양기도로 두 가지의 도리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요럴 때. 자, 앞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때를 길과 흉인가도 점을 쳐서 확인해야 되고 또 두 가지의 도리, 양갈래, 두 갈래 도리가 있어서 처치는 좋지 않은 거지. 거기서 좋지 않은 것이 부득 얻질 못한 얼리 가야 될지 몰라.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양기도로 두 갈래 길이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용점 점을 치는 방법이 되는 것이야. 점을 치는 거. 점을 언제 쳐? 길한지 흉한지 아니면 A를 할까? 두 가지 길. A를 할까? B를 할까? 이럴 때 점을 치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는 점 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주제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한 건 점 칠 필요가 없고 이럴까 저럴까 뭐 요럴 때 점을 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하실 말씀 혹시 없습니다. 없으면 통과?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 한 문장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금학자 요새 공부하는 사람은 요새 학문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송나라 때겠죠. 쉬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쉬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죠. 쉬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 하지 뭐 이름 부르잖아. 친구들 사이에 이름 함부로 안 부르고 자나 호를 부르잖아. 그지? 이런 거예요. 그 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서 말한다는 거야. 그걸 말을 안 하는 건데 여기 본래 복서 점을 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꺼려서 말을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보름직이 의리를 위해서만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그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점을 치는 게라는 얘기는 안 빼먹고 오로지 의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름직이 그런 설명만 요구를 하니 만약 과연 의리로서 작시 시는 때인데요. 때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이럴 때는 역을 만든다. 주역.
역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의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때시자가 나오지만 이제 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역으로. 그러니까 다시요. 그 주역을 공부하는 이유는 때를 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때를 난다는 거는 역을 난다는 걸로 통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과연 의리를 위해서 역을 만든 것 같으면, 만약 의리만을 위해서 역을 만들었다면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한 건의 문자를 한 건의 문자를 중용과 대학, 이게 사서 중에 하나죠. 중용과 대학의 책과 같이 직술하지 않겠는가? 직술해서 의리로서 효인, 사람을 깨우치게 하지 않겠는가? 하가 여기까지 걸리는 거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대학이나 중용 같은 데서는 직접적으로 의리로서 사람을 깨우치는 말이거든. 근데 주역에서 왜 그런 말이 한 문장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주자가 볼 때 이런 말 비판하는 거야. 보름직이 획득 팔괘를 얻는 거는, 즉 심이리요. 여기서 심은요, 원래는 깊은 심자잖아.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심은 무엇 심자, 무엇. 어떤 것입니까? 이런 뜻이야. 자, 다시. 보름직일 팔괘를 그려서 얻었다고 하는 거는, 즉,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런 얘기. 수사의문문이야. 이때 심. 이런 게 해석이 어렵지. 다시 말하면 심은 보통은 뭐 심해, 깊은 바다, 뭐 이렇게 깊다라는 뜻을 쓰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 수사명으로 말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팔괘를 얻은 걸 점을 쳐서 얻는 거지. 이거 그냥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64개를 왜 강조했겠냐? 의리만을 왜 필요가 없는 거지. 라고 직격탄을 날린 거야.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그러니까 이 주자 당시에 이제 주자 선생님이 이제 이 복서라고 유가 쪽에서는 복서 의리역을 중시한 쪽에서 복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거죠. 유가 그러니까 그 주자 쪽에 소속돼 있는 굳이 하면 학파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그런 게 대해서 상당히 이 공격도 받았던 거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길 꺼리했다. 나긴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걸 말을 하면은 공격을 당했지. 그러니까 공격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때, 근데 서다에서 들은 얘기인데, 주역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주역을 가지고 공부만 하고 하지, 그걸 갖고 점을 치면은, 육아에서는 되게 천박하게 여기고, 이렇게, 너 이단자야,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대. 그런 분위기였대. 그러니까, 나를 가진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예전에. 그 후대도 그런데 주자 당시만 해도 굉장히 주자 역시도 그런 어떤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요. 왜 복수냐? 예. 추정이지만 어쨌든 그러겠지. 희언이라는 거는 말하는 걸 꺼리한다라는 거는 암암리에 그런 생각이 좀 있다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지. 그건 자기는 말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말을 하면 주변에서 왜 실살점 소리를 하느냐라고 분명히 공격이 올 거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볼 때 자기 신념이 그러하면 꺼리 하는 말도 한다는 거죠. 그 시대에 지금이야 주자 말하면 당연시하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주자가 복수로 보았던 것이
그 공격의 거리가 됐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 그만큼 주자는 자기가 견고한 어떤 학문적 틀 속에서 자기 주장할 거는 맹료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자의 말씀도 한 부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볼 땐 제가 볼 때는 이 주자 당대에는 후대에는 주자가 충황을 받지만 상당히 이단화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 모든 그 어떤 시대를 한 핵을 끈 사람들은 그 당대 이단화였거든요. 예수도 그렇고 뭐 부처도 그렇고 그 당대의 어떤 사상을 추종한 사람은 그 당대에는 뭐 추앙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후에는 역사에 사라지는 거죠. 왜?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 이후에 상당히 이후에 역사에 추앙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스러운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당시에 또한 뭐 예수같이 어떤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그것이 추앙받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잘 그 당시에 통용된 일반화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현이라는 이 한 단어를 보면 저는 주자의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내가 저 이야기하면 왜 남들은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또 하고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할 것에서, 실제로 그 이후에 주자 선생님이 중국에서는 뭐 조선 성리학에서는 뭐 주자의 무오르스라 해갖고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특히 이런 상수학적인 측면을 받아들인 것이 주자가 두고두고 어떤 공격을 소위 말하는 정통 요가들에서 공격을 받는 소재거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자는 후대에도 자기가 이런 공격거리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과감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또 한번 주자 선생님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강고한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그 자의식, 이거는 우리가 또 한번 저는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아유, 느낍니다. 주자의 광팬이네. 이런 건 우리가 주자를 이걸 알아야 주자를 아는 겁니다. 공자가 대단했던 것도, 공자가 시대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국강명을 이야기할 때 덕치와 인치를 이야기하는 저 미친놈이죠. 그 당시에는 안 받아들였잖아요.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데 후대에는 그게 지금은 추앙을 받는 게 핵심적이었어요. 다들 부국강명, 어떻게 하면 국가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게 전국의 주도권을 질 것인가 라는 것에 함몰되었을 때, 그것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계속 무한 경쟁 속에서 계속 싸울 뿐이다. 덕치라는 것을 이게 춘추의 시대에 이걸 최종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을 했기 때문에 공자가 추앙을 받는 거죠. 똑같은 예전에 이야기입니다. 왜 주자 선생님도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다가 나중에 후대 인정받는 케이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이게 좀 더 첨언을 하면, 주자도 당쟁에 말려가지고 한간 머시기한테서 배척돼가지고 주자의 모든 그 책이 검서가 됩니다. 한 몇십 년 검서가 됐다가 이제 그 한간이 죽고 나서 다시 복원이 되지만, 우리가 송나라 때 주자학이 융성한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미 주자가 죽고 나서 한 70년인가 있다가 송나라 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자학이 전혀 그 시대의 어떤 주류 학문으로서는 자리를 찾기 전에 핍박받다고 막 그 송나라 자체가 망하거든요.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들었었는데, 원나라에서는 자기 통치 철학이 없는 데서 그때 제 이름을 자기 허행인가 하는 사람이 그 원나라의 망명이 되고 사실 포로 잡혀갔는데, 원나라의 그 왕이 그 태무진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중국어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니까 그 허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야, 이것이 국가를 통치하기는 최고의 학문이구나. 그러면서 그 허행을 통해 가지고
주자 학문이 국가 통치 이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북쪽에는 허영이고 남쪽에는 또 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리는 두 개의 어떤 기라성 같은 학자의 원대에 주자학이 국가 통치정으로 실제로 기능하고 된 거는 원나라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송나라가 아닙니다. 송나라에서는 핍박받아가 할 틈도 없었고 원나라에서는 뭐 이거 최고의 국가를 통치하는 규범 철학을 최고니까 원나라에서부터 사실은 주자학이 주류 학문이 된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진도 나가시죠. 지금 공부한 얘기지만 요거를 한번 좀 읽고 넘어갑시다. 요 부분은 평만조. 주자는 반박하는 증거로 만약 주역이 의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길륜과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중용과 대합과 같이 직접 의리를 언급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였다. 중용과 대학은 성리학적인 시각으로 저술된 책으로 명분과 이치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기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주역이 의리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굳이 팔계를 그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도 또 하나의 증거라고 주자는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시는 역법이고 이는 곧 주역을 의미한다.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거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예, 다. 다시 정리하면 팔계를 그린 것은 주역이 의리뿐만 아니라 점을 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주역에 점치는 것이 없고 의리만 있다면 중용이나 대학을 보지 왜 주역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역을 보는 것은 점과 의리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으로 양쪽을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복희, 문왕, 공자가 말한 것이 서로 각각이고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의미는 그것 자체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지만 굳이 이들을 획일적인 시각으로 보면 주역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지금 여기도 나왔습니다. 복희, 문왕, 공자가 뭐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각의 시각을 쓴 거니까 그 각각으로 이해를 해라.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주역은 결국 점과 의리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다, 사실은. 이거를 두 개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이게 이해를 해야지. 뭐 옳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오류를 범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할 때 뭐 이게 옳다 저게 아니라 다 포용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은 시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자가 말한 거를 가지고 문왕이 말한 거에 거꾸로 집어넣거나 또 문왕이 말한 걸로 공자가 말한 거 억지로 집어넣거나 서로 하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모순이 됩니다. 각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거다를 순수하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주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평 맞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지금이 10시 13분이니까 네. 20분에 7분간 쉬었다가 20분에 다시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네. 중지하겠습니다.